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북한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게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뭐 유엔 같은 데에서도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 진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사실 뭐 수사 중이니까 곧 더 많은 그 부분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점입 가경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2019년 11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는 우선 비밀리에 이걸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북한과 뭐 어떤 짝짝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데려다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판문점을 통해서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려고 했었다. 근데 들통이 났죠. 제가 썸네일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11월 7일 날 JSA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우리 대대장 중령이죠. 이 사람이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는 김유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1차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북송하려고 하는 게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김유근 1차장이 그 휴대전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어느 기자가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게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거 자체가 우선 이상하죠. 자기네들이 지금 와서 뭐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이웃에 살게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 사실 다 공개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추방을 하든가 뭘 하든가 뭐 그런 방법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국내에서 비보호 탈북민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하지 않는 탈북민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북한에 가서 죽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죽을 것이 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유엔 인권 협약 뭐 이런 데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라고 주장할 근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 모르게 북한 김정은과만 짝짝꿍해서 처리하려고 했느냐. 이게 대단히 문제다. 그러니까 그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이 귀순어부들이 송환된 사실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JSA에 근무하는 이 대대장 중령이라는 사람은 장관한테도 보고 안 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1차장하고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거의 군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보문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군기문란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휘계통상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어제죠.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 아마도 대통령실로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귀순어부가 NLL을 남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안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 많은 언론 매체들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또 뭐냐? 이런 거죠. 북한이 이 배가 내려올 때 이미 가고 있으니 보내라. 이렇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먼저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대북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국정원이 먼저 알거나 국방부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오히려 청와대가 먼저 알고 거꾸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빨리 잡아서 보내라 이런 메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내려오기도 전에 북한으로 보낼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요. 자, 객관적인 사실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거는 2019년 11월 2일 날 라포를 해서 그 다음에 뭐 3일, 4일 정도 조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5일에 북한에 이 귀순어부를 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11월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당시 설명하기는 그때까지 북한은 이 귀순어부를 보내라는 요청을 우리한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그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또 거짓말을 했던 거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11월 5일 날 복합 보내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북한은 11월 6일 날 받겠다 이렇게 하고요. 실제 11월 7일 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제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는 미리 요청을 했다. 내려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북한이 요청을 해서 보냈느냐 아니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또 이 요청 사실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송환 자체를 비밀로 했던 이유, 그 다음에 북한이 송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거짓말한 이유, 물론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의문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그해 11월 달에 국회 외교통상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속은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또 밝혀져야 한다. 그러면 어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미리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것일까? 당장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당시 SI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SI를 누구로부터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증언 내지는 제보를 청취했을 가능성,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점입가경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핵심을 통해서 지금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팩트가 틀리면요, 이 전체의 공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설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강제 북송에 초점을 맞추고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북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는데, 청와대 북한이 미리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팩트를 만약에 틀렸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마 확인을 하고 지금 기자들한테, 그것도 여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나둘씩 접근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둘 다 출국 금지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귀국하면 통보해달라, 이 얘기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적어도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시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죠. 그 다음에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바로 통보해서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 자체가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정도로 적어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출국 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 이런 걸로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게 국기문란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수시로 이런저런, 아니 NLL을 통해서 어선이 하나 내려가는 것도, 야 이거 우리 지금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청와대가 북한의 출장소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과 연결시키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서 왜 서해 공무원 사건, 그건 2020년 바로 이 일이 있던 다음에 있던 일이죠. 이 일부터 한 10개월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실제 9시 40분에 피살됐죠. 3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리고 북한 영해에 들어갔다는 걸 안 거는 그날 오후 3시 40분인가 뭐 이때쯤입니다. 그러면 그 6시간 동안에 왜 구조 요청을 안 했느냐. 구조를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이렇게 잘 통하잖아요. 이렇게 잘 통하는데 그럼 전화 한 통화 때리면 뭐 바로 북한이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근데 저 남한에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남한으로 기순하겠다는 사람도 막 억지로 포승줄 묶고 안대 씌우고 무슨 뭐 케이블 타이 이런 걸로 묶어서 강제로 보냈는데 이 사람 뭐 NLL 넘어가지고 어떻게 뭐 실족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북한으로 와서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보내? 보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살되도록 놔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잘 통하는 남과 북이 왜 서해 공무원 사건 때는 흔적이 없습니다. 살리려는, 구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앞뒤가 동해와 서해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실, 과연 어제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 귀순어부를 강제 북송하는 과정, 거기서 북한이 미리 청와대에 내려가니까 보내라 하는 사실을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서해 공무원 사건에도 키를 쥐고 있고 서해 공무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점입가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안보문란으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하튼 남과 북이 이렇게 비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게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